슬레이트 한번 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이정표 부기장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신 덕분에 엊그제였죠? 100만이 넘은 게. 네, 아우 참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100만. 일단 박수 한번 웃고 100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여부산의 유튜브 기획력이 진짜 칭찬해야 된다고. 저도 되게 편집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좀 질문이나 이런 걸 많이 주셨는데 댓글로 좀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 한번 볼까요? 비행기 기자님들은 근무차 해외공항에 입국하실 때 입국 심사를 받는지, 비자가 필요하면 따라 받아 놓아야 입국 가능하신지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저희도 항상 이제 대한민국에서 출국을 해서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출국을 해서 입국을 하는 공시절 절차를 받기 때문에 똑같이 입국 심사 받고요. 그래서 입국 심사도 저희는 전용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빨리빨리 나가서, 이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쟤네들 승무원들이 먼저 나가냐. 근데 저희들이 먼저 입국 심사를 받고 출국 심사를 받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기장님, 부기장님 어디 대학교 출신이신가요? 기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외국에 가야 되는 건가요? 일반 대학교를 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일단 한서대학, 한국에 있는 한서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딸린 비행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경비행기로 시작을 해서요. 그 비행기로 250시간의 비행시간, 그 뒤에 이제 쌍발기, 멀티, 그 다음에 제트, 이런 식으로 총 300시간을 타서 바로 에어부산에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군에서 비행을 해서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해서 민항사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요새 이제 항공운항학과, 조종사학과가 설치된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서,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설교육원 혹은 울진에 있는 비행훈련원, 세 가지 정도,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기장이 되려면 10억에서 15억은 든다고 하는데 등록금이 한 450에서 500 정도 됐으니까 그거 4천만 원, 비행 실습비가 한 4, 5천? 그러면 대학교를 나와도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뭐 생활비 이런 거를 떼고 그냥 그것만 해도 1억이 안 들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생활비 하고 나중에 뭐 또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뭐 비행을 더 하고 하면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한 6, 7천만 원에 끝냈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뭐 단언적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 들면 저는 흑수저거든요. 금수저만 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아직도 빚 갖고 있고요. 다 대출로 연명하는 인생이었죠.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지원하실 때는 더 많이 들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안 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그렇게 들고 어떡해요. 나서 어떻게 이 월급으로 그걸 돈을, 수지차상에 너무 안 맞아요. 네, 그렇죠. 못해 안 해. 화장실 어떻게 가시나요? 이 질문이 꽤 많았어요. 비행 중에 화장실 어떻게 가? 말리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부기장 네. 때는 어디 가면 어디 부기장이 화장실을 장난이고요. 저희 항공기 기준으로 하면 N 앞에 저희 조종실 입구, 칵핏 입구 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거기를 되게 저희가 이용할 때는 먼저 앞에 계신 캐빈승께 연락을 해서 통제를 부탁드리고요. 그 통제가 됐다고 확실하고, 칵핏에는 항상 2명이 앉아있게 돼 있어서요. 둘 중에 한 명이 나가는 동안에는 그 잠깐 들어오실 수 있는 승무원분들을 캐빈에 모셔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죠. 이게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번거롭고, 비행하기 전에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을 갔다 오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화장실 작은 거는 괜찮아. 이제 큰일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죠. 큰일이라도 보게 되면 왠지 냄새 밖으로 나갈 것 나갈 것 같고, 같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이게 신경 쓰이고, 모르는 분들도 아닌데. 자기 신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비행이라는 거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배탈에 먹는 약 같은 거를 챙겨서 갖고 다녀요. 누누이 얘기지만 저희는 저만 아프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네 건강이 네 건강이 아니다. 네 건강이고 손님들의 건강이고, 손님들의 건강이 회사의 건강이다. 그래서 2단계도 저희 레이더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민항기에 저희 레이더가 있습니다. 구름과 기상현상 그리고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줍니다. 야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저희가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상 레이더가 비싸다. 엄청 비싼 레이더입니다. 저희가 잘못되면 저희만 죽는 게 아니라 또 손님들의 이 생명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비싼 장비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잘 피해 다니고 있으니까요. 대략 얼마인지는 알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웬만한 집보단 비싸요. 얼마 전인가 이제 인공위성의 그 잔해였나? 중국의 그 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지구 궤도를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알려줍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언제쯤 어디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저희는 늘 그 실시간으로 지상의 관제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인포메이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위성이 와서 떨어져서 비행기에 맞는다? 한 로또에 연속으로 한 5번은 당첨돼야 되는 확률 정도라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가벼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선크림 바르세요, 기장님? 응? 선크림 바르세요? 저는 안 발라요. 안 바르세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세요? 선크림을 안 발라갖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너져 있잖아요. 방탄유리냐고 질문 주셨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압력 차이로 일어나는 것들이 한 3톤 정도의 힘이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 유리창입니다. 겹겹이 돼 있어요. 겹겹이. 세 겹이죠, 저희가. 네. 그래서 밖에서 깨져도 안에서 안 깨지면 이게 살 수가 있거든요. 방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총알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강한 유리창이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중에 이제 비행 중에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 네.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또 댓글이 있었는데 아유, 걱정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에어버스 공식 매뉴얼상 저희 앉아있는 좌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해서 제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은 물이 있어도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커피를 이쪽으로 옮기거나 계기 쪽으로 하거나 절대 하진 않고요. 거기 컵홀더가 있어요? 네. 컵홀더가 아예 안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컴퓨터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없지 말라고. 그래서 기내식 보시면 다 이렇게 실이 다 덮여 있고 커피도 저희가 뚜껑을 무조건 닫게 돼 있어요. 저희도 그걸 다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희는 또 이렇게 밥상이 있어요. 예. 그쵸, 에어버스 에어버스의 보시면 에어버스 자랑 저희가 이렇게 밥상 놓고 이렇게 먹거든요. 보잉 조종사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보잉 조종사들은 이게 뒤로 이렇게 의자를 빼서 무릎에 이렇게 놓고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조종 교대할 때 밖에 나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저 주변에 이제 다른 회사 부기장님들이 계신데 진짜 뜨겁대요. 이게 트랙이 되어서 오는데 이걸 무릎에다 올려놓고 있으면 허벅지가 뜨거워져가지고 담요 같은 거 접어가지고 올려놓고 받으신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미래에 이제 AI가 그러니까 조종사가 AI에게 대체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미래의 직업으로 고민을 해도 되겠냐. 이게 노멀한 상황이라면 AI가 정말 저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워낙 비정상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승객들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승객들과 예를 들어 만약 승객이 아파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회항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컨트롤 이런 뭐 아니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상상 생각의 한계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람이 모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러면 야 뭐 얼마나 왜 그런 보험 들고 탄 거야?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갖고 저나 이 이정민 부기장이 은퇴하는 날까지는 그런 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모든 비행기들을 바꾸고 그 밑에 있는 관제부터 시작해서 다 적용이 되려면 뭐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 백수가 될 순 없잖아요. 비행기는 언제든지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불과 20년 전에 증명이 됐잖아요. 9.11 테러 때도 비행기 단 한 대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그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AI가 좀 더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긴장하시나요, 비행 전에? 비행 전에까지는 긴장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착륙 직전에는 그래도 긴장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면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아직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탑니다. 예. 네. 얘가 이상하면 제가 괜찮으니까. 둘 다 이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회사에서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뽑지는 않으니까 둘 다 이상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촬영팀이 들어가서 촬영을 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네. 회사에서 반드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나 이렇게 무조건 들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오겠다 해도 안 돼요. 미리 회사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촬영팀이 들어가도 되냐, 촬영이 불법이 아니냐. 미리 다 관계기관하고 회사 내에서 다 파악을 해서 허가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보안 당국과 또 회사의 그런 허가를 득하시면 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가 부산인데 인천 비행하면 부산으로 출근한 다음에 인천으로 가나요? 시간 낭비 엄청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이름은 에어 부산이지만 서울 베이스 근무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집이 서울이고요. 그래서 출근을 김포공항으로 해서 승무원분들과 함께 그때 기장님 타신 그 밴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을 하고요. 서울 베이스, 부산 베이스. 본사는 부산. 고도마다 제각각인데 고도마다 뭐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저희 이제 고속도로를 보시면 차선이 이쪽은 이쪽 방향, 이쪽은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고도는 이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위로 저희가 또 저희 반대로 가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그 위로 또 저희랑 진행방향 같은 곳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고도를 좀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낭을 갈 때 항로가 여러 개가 있냐? 아닙니다. 항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로가 하나인데 거기서 고도별로 몇 개 그 항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국제적으로 관제기관들이 협력을 해갖고 지금 이쪽으로 지나갈 때 가는 항로에는 누가 뜨고 몇 시에는 누가 뜨고 몇 시에는 누가 뜨고 이게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고도를 따라서 가는 거라서. 기억에 남았던 댓글, 힘이 됐던 댓글 혹시 기억나는 분들 있어요? 댓글 잠깐만 볼게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은 이 영상을 보고서 좀 힘들게 비행기 타셨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생겼다, 좀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저희 덕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모실게요. 예. 저도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실제로 그 분들이 저희 영상을 봐서 정말 그런 게 조금이나마 줄었고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할 점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많은 댓글에 최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너무 워낙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100% 만족한 대답이 될 수는 없었겠지만 즐겁게 재밌게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100만이 된 기념으로 빵을 얻어 먹어서 되게 좋고요. 커피도요. 커피도 얻어 먹고 아까 밥도 얻어 먹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더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